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사실 지금 그 일부에서 설명을 드린 모든 문제들은 저희가 계약서를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음번을 위해서라도 저희의 계약서는 수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이제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금 더 유리한 계약서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얼핏 자세히 알지 않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이 계약서가 다른 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이제 알기가 어렵고, 이제 리즈너블한 리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는 유리한 계약서가 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점을 놓쳤는지를 계약서에서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계약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는 모든 것들은 거의 이 계약서를 베이직으로 해서 이루어지게끔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서로 계약을 한 계약서는 이 알버타 리얼 이스테이트 어소시에이션에서 만든, 왜? 예. 이 계약서는 이 레지던셜 펄체이스 컨트랙인데, 이 알버타 리얼 이스테이트 어소시에이션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일반적인 계약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바이어 측이나 셀러 측 양쪽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그냥 굉장히 포멀한, 굉장히 평범한 계약서인데, 여러 가지 허점이 좀 많이 드러나 있는 거죠. 저희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고요. 이 내용을 전부 다 보는 거는 너무 분량이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몇몇 가지 포인트에 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프로퍼티에 이제 land building located at, 집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너무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집의 주소가 정확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these unattached goods를 보면, 그럼 요것들은 어플라이언스들 중에 무엇은 포함이 된다. 와셔, 드라이어, 이런 게 들어갑니다. 리프리저, 이런 에어컨디션이 있으면 에어컨디션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바이어로서는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포지션 데이까지 그게 그냥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다, 안 가져갔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제 그냥 이제 자기께 되는데, 바이어의 물건이 되는데, 근데 그 전에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인 가스를 여기에 명시를 안 된 게 좀 아쉬웠던 점인 거죠. 예, 딜을 할 때 그걸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너럴 텀이 있고 프라이스 앤 컴플리션 데이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포제션 데이트, 컴플리션 데이트가 들어가게끔 됩니다. 저희도 넣었죠. 펄체이스 프라이스는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요 펄체이스 프라이스에서 리얼터비가 빠져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빠지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남은 잔금을 받게끔 됩니다. 제너럴 텀에 여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고 싶은 부분, 여기 RPR 있죠?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그어야 돼요. 요 RPR, 이거 우리 서로 동의를 했다. RPR을 받지 않기로, 리얼 프로퍼티 리포트를 받지 않기로 서로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야 됩니다. 그 위에 그리고 서로 양측에 이니셜이 새겨지죠. 예, 그리고 서로 양측에 이니셜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RPR은 요구를 안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contract changes that are agreed to in writing will supersede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튼 the pre-printed clauses. 그러니까 만약에 이 컨트랙에서 변경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 프린트가 된 절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동의를 한 게 있으면 그러면 이 계약서보다 앞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가 있다 보니까 세입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나갈 경우에 뭐 돈을 안 낼 경우에 그거는 셀러의 책임이 아니다. 뭐 바이어가 무엇을 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 계약 중간에 뭐 셀러가 나간다라고 해도 뭐 집 계약은 이어져야 된다. 집 계약상의 변경사항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어덴덤이라고 해서 추가서류로 첨부를 하고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동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첨부 서류, 추가 서류는 이 계약서에 앞선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따로 추가 서류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 계약서에 첨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계약서가 진행이 되고 단 이후에도 나중에라도 만약에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거나 할 게 있으면 추가 서류를 첨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컨트랙이 없다 보니까 충분히 바이어 측이든 셀러 측이든 노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첨부 서류 자체를 못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컨트랙에 따라서 이득이면은 해줄 테고 이득이 아니면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컨트랙에 그냥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게 처음부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사항들은 미리미리 이 계약서 안에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엔 추가 서류를 통해서 이 계약서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추가 서류는 이 계약서를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 부분이. 그리고 디포짓이 뭐 언제까지 어떻게 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제 이번에 저희한테 일어났던 일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중간에 RPR에 관해서도 나왔겠지만 그것도 다 크로스가 되어야지 되는 거고요. 뭐 에디셔널 바이어스 컨디션 같은 게 있으면 뭐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쪽에서 바이어 측에서 저희 거 같은 경우는 바이어 측에서 시큐리티 디파짓 뿐만 아니라 뭐 필요한 테넌트와 필요한 모든 그런 금액을 자기한테 넘겨준다 뭐 이런 게 써 있었고요. 그리고 셀러스 컨디션은 저희가 좀 더 이것저것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도 근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고요. 딱히 더 요구를 할 건 없는데 예상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명시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일단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혹시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리저너블하게 집어 넣어야 이제 바이어 측에서도 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이 계약서 내용 안에서 따져봐야 되고 이 계약서 안에서도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코트를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게끔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어덴덤이 있죠. 추가 서류예요. 추가 서류. 그리고 집이 아직 안 지어진 경우에 이 계약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저희는 그런 집이 아직 안 만들어진 경우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페이먼트 코스트 어떻게 된다 클로징 다큐멘트 이것도 다 중요하고 한데 여기 RPR이라는 부분도 있죠. 이게 RPR 요것도 없애야 되는 거고
다 빠져야 되는 거죠. 이 계약서 상에는. 저희 거를 예시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징 데이 딜레이즈. 그 바이어가 돈을 못 낸 거예요. 돈을 못 낸 경우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If the seller fails to deliver the closing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요 1절과 2절. 그러니까 셀러가 어떠한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를 해야 되는 거를 제시를 못 한 겁니다. 저희는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IPR을 요구를 하면 IPR을 무조건 내야 되고, 그리고 그 테넌트가 시큐리티 디포짓을 렌트피로 내라고 하면서 돈을 렌트피를 저희한테 안 내매도 저희는 시큐리티 디포짓을 트랜스퍼를 했어요. 그 이제 바이어한테.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저희 잘못은 없는 거죠. 이건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 이제 저희 잘못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경우에 이제 바이어에 대한 이거 뭐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중요한데, if the seller has complied with clauses 이거 그 2절과 2절. 이제 저희가 이거 만족을 시킨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 의무는 다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뭐 페이퍼 필요한 것도 다 해줬고, 뭐 법적 절차 다 따랐고, 뭐 이런 거죠. 이제 the buyer is not able to close in accordance with this contract.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바이어가 그 컨트랙을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then the seller may but is not obligated to. 의무는 아닌 거예요. may죠, may. 아마도 이거를 허용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냐? late payment라는 거죠. late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는 거를 감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give the buyer's possession upon reasonable terms. 허용 가능한 텀으로 이 포제션을 좀 연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레이트에 따른 이자가 여기서는 알버타 트레저리 브랜치 ATB예요. ATB의 프라임 랜딩 레이트 플러스 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95%를 제시를 한 겁니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3.95 플러스 3. 예, 3.95가 지금 현재의 ATB 프라임 랜딩 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3%를 그거 말고는 뭐 더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if the seller agrees to accept late payment, 만약에 저희가 조금 이제 포지션을 연기를 해주고 레이트 페이먼트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whether or not possession is granted, 뭐 포지션이 확정이 언제가 되든 아니든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the buyer will pay late interest를 제시를 한다라는 거죠. 인터레스트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얼마냐? 프라임 랜딩 레이트 플러스 at the completion day이니까 이제 전부 다 끝나는 날에 프라임 랜딩 레이트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 3.95%를 잡은 것 같아요. 플러스 3% calculated daily from including the completion day to the day the seller is paid in full. 그러니까 바이어가 셀러에게 돈을 다 지불할 때까지의 인터레스트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몇 억짜리 집이면 6.95%가 좀 꽤 센 부분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집이다 보니까 포지션 데이트가 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상황에서 모른대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일단은 이거를 좀 더 보고 payment received after 12 noon and any day will be payment as the next business day. 그러니까 payment received, 그러니까 언제 이걸 받는다라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가 노티스를 미리 안 줬어요. 로이얼한테
포지션 하루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바이어가 저희한테 뭐 서로 양해를 구해서 뭐 어떻게 포지션을 좀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새로 포지션은 언제까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의를 하거나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로이어랑 이야기할 때, 퓨 위기나 뭐 넥스트 위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 5일로 딱 찍으니까 그런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쪽에서 언제 포지션이 될지, 언제 돈이 다 만들어질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지션은 기약이 없어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약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 인터넷을 받으면서 저희가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봤었을 때 이 바이어는 저희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무시를 하고 그냥 계약서를 따르겠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를 더 질질 끌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 계약을 그냥 끝내고, 아까 일부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조금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그 가격에 조건에 무조건 진행이 되어야지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치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세입자의 행동을 통해서 이 세입자가 좀 이렇게 저희를 애먹인다. 그리고 대화가 좀 잘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라는 거를 다시 알게끔 됐죠. 그쪽도 서운하고 뭐 저희도 서운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아무튼 이 계약서는 뭐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중요하죠. 이제 만약에 대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 purchase price, 인터레스트를 지불하면서 레이트 페이먼트를 억셉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냥 캔슬을 하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게끔 되는 건데, 저희 맘대로 무조건 캔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바이어가 모든 노력을 다 해서 페이를 하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떤 이유가 됐다. 그 이유가 정당하면 저희가 조금 이제 유예를 줘야 되는 거고, 이제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는 선택권이 생기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캔슬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쪽도 불만이고 저희도 불만이다. 그러면은 서로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정당하게, 누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이 계약에 임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이 계약 안에서 뭐 그렇게 잘못을 한 게 없어요. 뭘 어기거나 한 게 없는 상황이고, 바이어는 자신들의 의무인 기간 내에 대금을 다 치르지를 못한 거죠. 치르지 못했고, 뭐 노티스도 없고, 그리고 뭐 언제까지 뭐 장담을 해줄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당한 저희가 정당하게 캔슬의 사유를 얻게끔 된 것입니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되고요. 레미디 좀 볼게요. 이제 뭐 셀러 앤 바이어 둘 중 하나인데, 페일이거나 리퓨즈, 이제 이 컨트랙에서 리퓨즈가 되면 아더 파티, 만약에 셀러가 리퓨즈하면 바이어가 되는 거고, 바이어가 리퓨즈하면 셀러가 되는 건데, other party may seek all remedies,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such as complaint. 이거를 하는 동안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이 들었을 수가 있죠. including legal fees and disbursement and solicitation. 이제 뭐 변호사 비용이나 뭐 이런저런 비용들에 관해서 이제 잘못 이 계약을 깨게끔 원인을 제공한 상대가 이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디스어그리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어쩔 수 없이 페이를 못하게끔 됐다, 뭐 이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게끔 되면은 이제 법적 분쟁으로 가게끔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마운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한 몇 천만 원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변호사 비용 한 1,000불에서 2,000불 정도, 그리고 그거 말고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거는 그 셀러 측도 마찬가지고, 바이어 측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냥 스윙 없이 그냥 종결이 돼요. 그렇게 큰 서로 간의 감정적인 싸움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종결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 계약을 깨지도 못하고 한 6개월 동안 계속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나중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조금 이제 관련된 내용들인데, if the seller must restore property title and 이거 뭐 관련된 비용이 있으면은 뭐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레미디예요, 레미디. 그래서 뭐 누가 어느 한쪽에 셀러든 바이어든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이제 그쪽의 잘못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오늘 보려고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라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좀 계속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첨부 파일은 더보기란에 올릴 테니까 그쪽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펄체이스 컨트랙에 관해서, 펄체이스 하우스 컨트랙이죠. 예, 레지덴셜 펄체이스 컨트랙에 관해서 저희가 이번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제 느낀 점들을 다시 리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